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장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는 쌍용량의 배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쌍용량에는 한행컴퍼니가 인수한 2016년 이후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진행하면서 회사의 손익구조가 타 경쟁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지게 됐습니다. 이후 2017년 3분기부터 매분기 현금 배당을 해오고 있고, 분기마다 같은 금액의 배당을 하다가 예외 없이 마지막 결산기에 조금 더 많은 배당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엔 그 증가한 배당금이 다시 정액으로 유지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. 그렇다고 반드시 이렇게 배당을 지속하겠다, 뭐 이런 정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, 배당을 원하는 마음은 일반 주주보다 대주주인 한행컴퍼니가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배당이 멈춘다거나 줄어든다거나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지난해 3분기부터 쭉 110원을 지급하던 분기배당이 올해로 이어졌고,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EBITDA를 시현하게 될 금년 2020년의 마지막 4분기 배당금은 과연 얼마가 될까?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시멘트 회사가 원래 새로운 투자가 그닥 없고 에비다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면 사실 늘어난 증분이 배당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, 쌍용량에는 앞으로 4, 5년간 새로운 환경사업 진출을 위해서 신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급작스런 배당 증가는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쌍용량의 배당에 대해 시장의 흔한 오해와 우려 몇 가지를 한번 봐볼게요. 하나는 단기 순이익보다 많은 배당을 한다. 흔히 말해서 배당 성향이 100%가 넘는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거냐? 빚내서 배당 주는 거 아니냐?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. 쌍용량의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면 뭐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, 손익계산서에 나오지 않는 지표, EBITDA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쌍용량회처럼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높은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적인 현금 유입이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있어요. 쌍용량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 차이가 좀 큽니다. 2018년과 2019년 한번 보시면 시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당기 순이익보다 큰 금액이 배당금으로 지급이 됐는데, 실제 쌍용량회가 2018년과 2019년 순수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, 즉 에비타는 배당금을 훨씬 웃도는 3,800억과 3,900억 이상이에요. 이 중 대략 절반 수준이 현금 배당으로 지급이 됐고, 나머지 현금들은 새로운 시설 투자나 이자 비용 등으로 사용이 된 거죠. 두 번째, 대주주가 배당 탈탈 털어먹고 회사 빈 껍데기로 만들 것 같다라는 우려인데, 이건 사실 첫 번째와 일맥상통하는 우려입니다. 사모펀드가 쌍용량에 인수하면서 투입한 자금이 대략 1조 4천억 수준이고요. 현재까지 받아간 배당 다 합쳐보면 지금 투자금의 한 절반 정도 되려나 뭐 싶은데, 앞으로 이만큼 더 버텨야 간신히 원금을 회수하는 거가 됩니다. 6, 7년 동안 원금 회수하고 나서 회사 빈껍데기를 만들면 그때는 그 보유 지분을 과연 얼마에 넘기고 엑시이 가능할까? 이 세상 어떤 투자가 원금 회수가 목적이겠습니까? 배당 뭐 그거 많이 받으면 좋은데,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주식 비싸게 팔고 나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배당이 목적이라면 지금 쌍용량회가 계획하고 있는 그 많은 신사업들의 투자를 과연 허락을 할까? 지난 3단계의 설비 투자부터 앞으로 진행할 신사업 투자까지 고려해보면 결국 배당은 그냥 버티기용일 뿐이고, 진짜 목적은 회사의 환골 탈태, 즉 시멘트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밸류에이션을 받는 새로운 회사로 만들어서 파는 게 그 목적일 거라는 거죠. 세 번째, 한행컴퍼니가 엑시트하고 나면 배당이 없어질 거다. 오렌지 라이프도 그랬고, 뭐 코웨이도 그랬다. 뭐 이런 우려인데, 네, 맞습니다. 만약에 팔 수 있다면 그럴 것 같아요. 그런데 다른 자료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, 쌍용량의 시총은 다른 경쟁사 모두 합친 것보다 대략 1.5배 혹은 1.7배 이상 높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대한민국 전체 시멘트 생산량의 20% 정도만 담당하는 쌍용량의 가치가 대한민국 시멘트 생산의 70% 이상을 차지하는 다른 나머지 모든 회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. 이 비싼 회사를 누가 살 수 있겠어요?
게다가 공정위에서 그런 과정업체가 나오도록 허락할 리도 만무하고. 그럼 외국 시멘트 회사가 사면 어떻겠나? 아마 그네들은 지금 현 상황에선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라파즈니, 세맥스니 하는 글로벌 시멘트 회사들은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 압도적인 1위를 통해 진출합니다. 그렇게 시장 우위를 통해서 가격을 조절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우리나라엔 가격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회사가 없어요. 10년 전에 라파즈가 이미 한라시멘트 인수를 통해서 비슷한 전략을 취했다가 그닥 재미를 못 보고 빠져나갔었습니다. 그들을 다시 불러오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 상황이 닥쳐야 할 겁니다. 예를 들면 통일 같은. 그럼 다시 배당으로 돌아와서 쌍용량의 배당의 원천은 에비타이고 해마다 에비타는 늘어왔는데 올해는 과연 얼마 정도 될까요? 올해는 연초에 가이던스로 드렸던 4,200억 달성이 무난해 보입니다. 전년보다 대략 7%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. 내년에는 순환자원 처리설의 100% 가동으로 에비타 개선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. 아무튼 그래서 올해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2018년 370원의 배당금이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에비타가 100억 늘었는데 배당금은 420원이 지급이 됐네요. 올해는 전년보다 에비타가 300억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총 배당금은 과연 얼마가 될까? 이번 4분기에 그 배당금을 확인해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. 더불어서 시장이 또 다른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번 분기에 행해졌던 액면 감소, 이 액면 감소를 하면서 생긴 이 배당 가능 이익의 증가분이 폭탄 배당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이제 경영진의 설명을 들었고 그저 앞으로도 이 정도 패턴의 배당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인 선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앞으로 순환자원 처리시설이나 신사업 진출 같은 것들 통해서 더욱더 많은 에비타 증가분이 생긴다면 앞으로 배당은 지금보다 조금 더 가파른 형태로 증가할 수도 있겠죠. 오늘 배당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는 새로운 신사업, 특히 환경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